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브렐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번에 조명 보조 도구가 어떤 순서를 거쳐서 발전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리플렉터 이후에 반사 엄브렐러가 나오게 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반사 엄브렐러는 조명 이 보조 도구 역사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옛날 사진관의 상징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시간 복습을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광원의 크기가 작으면 그림자의 패더값이 작다고 말씀드렸죠. 리플렉터는 광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림자의 패더값이 작고 그림자의 경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그림자의 경계가 분명한 거는 빛의 방향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림자의 성격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좀 더 수월하게 다루고자 해서 나오게 된 게 이 반사식 엄브렐러이고, 이 덕에 사진사들은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네, 이제부터 엄브렐러 모양을 살펴볼게요. 엄브렐러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큰 것도 크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깊이가 깊은 것도 있고, 되게 와이드한 것도 있고, 또 방식에 따라서는 이것처럼 이렇게 반사해서 사용하는 게 있고, 이런 것처럼 투과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네, 증명사진 촬영할 때는 이 엄브렐러의 지름이 50에서 70cm 정도 되는 것을 사용하는데, 여러 사람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전신샷 촬영할 때는 그보다 훨씬 큰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반사 엄브렐러의 경우에는 이 안쪽 색깔이 은색인 게 있고 금색인 게 있고 흰색인 게 있어요. 은색 같은 경우에는 빛의 효율이 좋아서 가장 먼저 사용됐고, 금색은 피부톤에 생기를 주기 위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반사판 중에 금색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같은 이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이 흰색인데, 흰색은 빛을 더 부드럽게 확산시킬 수 있어서 좀 더 컨트롤하기가 쉬워졌죠. 네, 은색 반사 엄브렐러의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소프트 커버를 씌워서 소프트 박스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투과 엄브렐러는 우산 천이 이렇게 흰색 투과돼서 소프트 박스처럼 빛을 이렇게 확산시켜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쪽 뒤로 도는 잡광이 싫어서 이쪽을 까맣게 차광을 하는 제품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서 소프트 박스에 비해서는 휴대성이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엄브렐러는 빛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탠다드 리플렉터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래전에는 엄브렐러를 소프트 박스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우산을 플래시 튜브 안쪽으로 꼽아서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엄브렐러의 사용 빈도가 낮아졌고, 그래서 이 헤드, 조명 헤드의 바깥쪽에다가 꼽아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네, 조명 강의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스튜디오 창업을 할 때 이 엄브렐러를 꼭 사야 되냐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 스튜디오에서는 와이드 리플렉터나 아니면 소프트 박스에 비해서 덜 사용되기 때문에 좀 계륵 같은 존재이긴 해요. 그런데 집에서 홈 스튜디오를 아마추어 사진가가 꾸미실 경우에는 이제 가성비가 좋고 이제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그때는 좀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비록 전문가들한테 소외받고 있긴 하긴 하지만 이 초기 형태의 반사 엄브렐러의 원리를 차용을 해서 파라나 아니면 스피드박스 같은 이름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다시 나오고 곽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조명의 원리를 이해하신다면은 2만 원짜리 엄브렐러를 가지고도 1000만 원짜리 고가 장비에 못지않게 양질의 사진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로 조명 강의와 함께 어떤 장비를 갖고든 원하시는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